자,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살펴봅시다.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우리가 중화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점에서. 중화점에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중화점은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죠. 다시 말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은 그 지점, 이 양적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내놓은 수소 이온의 양, 몰, 농도 아니에요. 연기가 내놓은 수산화 이온의 양, 몰, 개수, 몰은 개수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같다. 그래서 산의 농도를 M이라 하고, 이건 이제 몰 농도를 말하는 거고, 산의 부피를 V라고 하고, 염기의 농도를, 몰 농도를 M-, 염기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몰수를 구할 수 있죠. 산의 몰수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돼요. 염기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몰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HCl 1몰, H2SO4 1몰. 자, 둘 다 1몰이에요. 그러나 수소 이온의 개수는 얘는 그대로 1몰이지만 여기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2몰이죠. 왜죠? 얘는 이온화할 때 수소 이온을 2개 내놓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1몰이어도 수소 이온의 수는 2몰일 수 있다. 즉, 이 한 분자가 만들어내는 수소 이온화되는 수소 이온의 개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수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의 가수를 N, 염기의 가수를 N-라고 하면 이제 이건 산과 염기의 몰수였다면 이제는 수소 이온의 몰수는 NMV가 되는 거고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N-M-V-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점에서 이 수가 같은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수와 이 수가 같다라고 놓으면 이제 어떤 식이 완성이 되는 거냐면 NMV, N-M-V-라는 식을 쓰실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중화 적정에서도 이 식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NMV, N-M-V- 이 둘은 같아야 한다. 그래서 1가사는 뭐가 있는지 HCl, HNO3, 질산, CH3, COOH. 그러나 얘는 약산입니다. 얘도 약산. 얘도 약산. 얘도 약산. 얘도 약산.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3가, 2가, 1가. 즉 한 분자가 내놓는 OH- 개수가 얘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3개. 얘도 한 분자가 내놓는 수소 이온의 수가 1가사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3개인 것이다. 그러면 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질산 수용액 완전히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칼슘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 완전히 중화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1가, 얘 농도 하나는 HNO3에 관련된 걸 넣어야 되고 얘는 CaOH2에 관련된 걸 넣어야 되죠. 제가 이걸 빼뜨렸네요. 얘도 약산, CaOH2는 강염기, 약염기, 강염기. 그래서 1,
농도 0.2몰 농도, 부피는 0.02 리터. 그 다음에 얘는 1가가 아니라 2가죠. 2가. 얘 농도 0.02몰 농도. 부피를 구해보라는 거잖아요. 부피 몰라. 그럼 계산하면 0.02 사라지고 V는 0.1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염산이 완전히 중화할 때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마찬가지 NMV, N-M-V-. 하나는 HCl에 대한 정보를 넣고 하나는 NaOH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넣어보면 염산은 1가, 농도 0.5몰 농도, 여기 원래 부피는 리터를 넣는 게 원칙. 그러나 이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부피를 넣는 거니까 여기에 예외적으로 여기도 밀리리터라고 넣어도 된다. 대신 밀리리터를 넣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0.01리터라고 쓰셔야 하지만 이제는 이 계산이 복잡해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10ml라고 쓰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가 0.05몰, 그 다음에 부피를 몰라. 그러면 부피 값이 100ml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0.1리터 이렇게 쓰셔도 된다. 헷갈리지만 맙시다. 여기를 밀리리터로 넣었으면 무조건 여기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 밀리리터여야 된다. 원칙은 리터 값을 넣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NMV, N-M-V-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완전히 중화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는 H2SO4 값을 넣고 하나는 NaOH 값을 넣고 그러면 얘는 봐봐요. 이가산이죠. 그러면 2 곱하기 얘 농도는 0.5몰 농도 그 다음에 10ml니까 10ml라고 넣고 수산화나트륨은 1가죠. 1가의 농도는 0.05몰이고 얘 부피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5가 되고 10이 되고 아니면 이게 5라고 생각하고 2 V는 200ml여야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예요. NMV, N-M-V-. 그래서 중화 적정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으로 확인하실 거고 저랑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계산 문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무슨 말인지 단위 부피당 즉 1ml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ml 당 전체 이온수. 그러면 1ml 당, 자 1ml에 이온이 10개가 있대요. 그러면 20ml에는 이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0 곱하기 10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200개가 있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실제 부피를 곱하면 20ml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가 나온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를 주면 이거는 부피를 곱해서 실제 이온수를 구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온도 확인하시고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1가1가산의 강산 강염기의 중화 반응입니다.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에 BTB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혼합 용액의 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주어진 건 얘가 초록색이라는 것, 즉 얘가 중화점이다. 중화점은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아야 한다. 즉 NMV, N-M-V'를 이용할 건데 둘 다 1가니까 N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여기 부피 B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러면 농도 B가 몇 대 몇이 돼야 숫자가 같아지겠어요? 여기가 3대 2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얘 농도 B는 3대 2겠구나.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를 여기다 쓸 거예요. 1ml당 얘는 3N개, 2N개 있다. 3N개, 2N개가 있다. 이게 1ml당 3N개, 2N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ml당 3N개가 있으니까 10ml 안에는 30N이 있죠. 15N은 그리고 여기 15ml 안에는 30N개 똑같이 15 곱하기 2N을 하면 30N이 나오죠. 즉 이온의 총 이온수가 똑같으니까 중성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럼 가도 한번 해봅시다. 가는 3, 5, 15, 40N, 얘는 45N, 얘는 20N, 얘는 60N, 얘는 10N이죠. 그럼 총 이온수를 모두 구했으니까 가는 수산화이온, 즉 NaOH의 이온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였을 거고 염기일 때 BTB 색깔은 파란색이죠. 얘는 산의 이온수가 더 많으니까 얘는 산일 거고 노란색. 산일 거고 노란색일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다와 라는 모두 수소 하이드로듐 이온의 농도가 더 많다. 맞죠? 둘 다 산이니까요. 산이면 하이드로듐 이온의 농도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온의 총수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이온의 총수를 구하려면 이온의 총수는 자, 가 해봅시다. 가는 이온의 총수 HCl이 15N개 있다는 얘기는 얘는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일 때 이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죠. 그러면 총 이온수가 15N이라면 얘는 7.5N개, 얘도 7.5N개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NaOH는 총 40N개가 있다는 얘기는 Na 플러스가 20N개, OH 마이너스가 20N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하는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니까 양이 적은 얘가 몽땅 반응해서 사라지고 여기서 7.5N만큼 물이 만들어지니까 남아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12.5N개죠. 그러면 모두 더하면 총 40N개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다는 HCl이 45N개, NaOH가 20N개 있으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각각 22.5N개, 22.5N개씩 있는 거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10N개씩 있는 건데 반응하는 걸 보면 얘가 개수가 작으니까 OH 마이너스는 다 사라지고 여기서 10N개를 뺀 만큼인 12.5N개가 남아있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 모두 말하면 총 이온수는 45N.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하면 여기 15N에서 7.5N이죠? 7.5N만큼 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7.5N씩 사라질 테니까 총 이온수에서 15N만큼 뺀 40N만 남을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지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푸세요. 다시 밑에 것도 보면 10n만큼의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10n만큼의 물이 만들어질 때 OH-10n게 사라지고 수소 이온이 10n개 사라지는 거잖아요. 총 20n개가 사라지는 거죠. 이온에서. 45n에서 20n개만큼 사라지니까 남는 건 45n. 그래서 가보다 다가 더 많으니까 니은이 틀렸고 혼합전 수용액의 몰농도의 B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는 부피분의 이온수.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2대 3이 아니라 3대 2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서 1번이 답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일가산, 일가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이건 중화 반응에서 이제 한쪽 특정한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 하나는 이제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속 뭐 NaOH가 일정한데 HCl을 넣어준다거나 또는 HCl이 있는데 NaOH를 넣어주는 경우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수는 동일하다. 우리 했었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정하다가 증가했죠.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 감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여기가 중화점이다. 여기가 중화점이다. 이렇게 찾았던 거죠. 이 중화점을 찾아야 이 양적 관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꾸 중화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화점 이후 전체 이온수는 과량으로 넣어준 용액의 이온수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량으로 넣어준 용액의 이온수와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우리 예전에 했던 이 프린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총 이온수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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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래서 총 이온수가 중화점 이후로 여기가 중화점이니까 이후로 증가한다. 근데 아까 프린트에서 얘기한 게 중화점 이후에 남아있는 총 이온수는 누구와 같다? 과량으로 넣어준 용액의 총 이온수와 같다. 여기가 노란색인 거 보면 과량으로 넣어준 건 염산이에요. 염산을 이만큼 넣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이온수 세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즉 과량으로 넣어준 이온의 개수와 신기하게 같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서 몇 개 늘어났죠? 2개 늘어났죠. 이 2개 늘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니까. 즉 얘와 얘가 같다. 이 2개와 이 2개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과량으로 넣어준 이온수와 같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글을 다 이제 그림으로 옮겨 봅시다. HCl, NaOH, KOH를 준비하는데 HCl 10ml를 먼저 준비해요. 이게 뭐예요? 나예요. 여기에 뭐를 넣어요? NaOH 5ml를 넣어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겠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KOH를 넣는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가 첨가한 용액이 없는 나에 대한 그래프고 얘가 다에 대한 그래프고 10ml를 넣었을 때 여기가 라인데 그래프를 2번으로 나눠서 즉 5mm 단위로 끊어서 그렸으니까 나도 5mm 단위로 나눠서 써보겠다 이런 거죠. 여기가 5mm 5mm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가 라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읽어야죠. 지금 Y축을 보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중화점을 찾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 다 1가니까. 내려갔다 올라가서 여기가 중화점이다 라고 찾았던 건데 여기는 올라가는 지점은 없어요. 다만 첫 지점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늘어나는 이온수와 늘어나는 부피가 같아서 지금 그래프가 변화가 없는 상태일 뿐이지 여기 처음 최하점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즉 10mm가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다. 여기가 중화점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굳이 4N이라고 여기다 줬잖아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란 1ml당 이온수니까. 근데 여기 10ml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이온수를 구할 수 있죠. 총 이온수가 얼마예요? 4N에다가 10을 곱하면 40N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도 40N, 얘도 40N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 수치가 똑같죠? 여기 값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 부피를 읽어볼 거예요. 자, 총 이온수를 나왔는데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를 알려면 부피를 알아야겠죠. 부피를 구해봅시다. 이게 10ml에 5ml를 넣었으니까 얘 총 부피는 15. 5ml를 더 넣었으니까 20. 5ml를 더 넣었으니까 25. 그럼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40N에 20을 나누는 거니까 2N개가 되겠죠. 즉 여기가 2N이구나. 얘도 2N이구나. 총 이온수는 어떻게 구한다? 2N에 25를 곱하면 50N이구나. 늘어난 거 보이죠? 중화점 이후로 늘어났죠. 얼만큼? 10N개만큼. 10N개만큼 늘어났잖아요. 이 10N개만큼 늘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얘는 총 이온수가 10N이란 얘기는 K 플러스가 5N개, OH 마이너스가 5N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화점에서 수소 이온도 0개, 수산화 이온도 0개여야 되죠? 그리고 얘와 얘는 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부피로 넣었으니까 K 플러스가 얘도 5N개, OH 마이너스가 얘도 5N개인 거죠. 봐봐, 5N을 넣어줬더니 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는 5N개를 넣었더니 0이 됐어요. 5N개가 있었어야죠. 그래야 5N 반응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HCl밖에 없잖아요. 총 이온수 40N. 그럼 H 플러스는 20N개. Cl 마이너스도 20N개 있었단 얘기죠. 그럼 여기 수소 이온이 20N개 있었단 얘기죠. 20N이 5N이 되려면 OH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됐을까요? OH 마이너스가 15N개 있었어야지. 그러면 NaOH와 KOH의 농도비가 나와요. 지금 3대1이었겠구나. 똑같은 부피니까 3대1이었겠구나. 그 보기가 있어도 여러분은 맞춰야 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다항화종 후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수소의 수예요. 그냥 수소의 수가 아니에요. 단위 부피당 수소의 수예요. 여기 수소의 수 몇 개죠? 다의 5N개. 5N개가 아니라 단위 부피당이니까 총 부피로 나누셔야죠. 15로 나누면 3분의 1 N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여러분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